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각도기님 휴가 때문에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가 1%대 하락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증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그 한국 시황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이틀간 굉장히 크게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 약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그래프 먼저 보여드리면요.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이제 뭐 2년물, 5년물이 그제 입찰이 있었고, 어저께 7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참 부진하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오른 영향이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3%나 하락했던 게 사실 시작은 그 파업 뉴스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이제 매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서 파업 이슈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건 요 금리 이슈도 많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채 금리 왼쪽에 10년물 금리는 4.6%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4.7이 고점이었는데 4.3까지 조금 안정화되다가 이틀 동안 급반등해서 다시 4.6까지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고점이었던 작년 10월에는 4.92%를 찍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2년물을 보면은 5% 찍고 4.7까지 안정화되다가 다시 5%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이 작년 말에 5.12%였는데 상당히 2년물은 거의 좀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항상 오르면 이제 성장주 위주로,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회사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뭐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좀 HBM 관련주들, 그동안 좀 방어 역할을 많이 했던 회사들도 오늘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2차전지도 소폭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뭐 코스닥은 뭐 1%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직 올해 수익률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635포인트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오늘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마이너스 0.7% 연초 대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거는 뭐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올해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10%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마이너스로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좋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다만 마이너스 4%로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돼서 언급을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주가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조금 대다수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목표가도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전일가가 20만 2,500원이었는데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주가가 다 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도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HBM3와 3E 제품 요 판매 확대가 가시화가 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하방 압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삼성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의미겠죠. 또 삼성전자는 AMD의 MI300X 요 수주량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향으로는 여전히 HBM3와 3E 제품 모두 콜 테스트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무하고 있는 HBM 관련 추측성 보도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1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달리 상승 여력을 33%로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시장도 사실 어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아니지만,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도 갑자기 좀 플러스로 많이 반전을 해서 역시 대장주는 다르구나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조금 힘이 약해졌던 것 같고요. HBM 관련 장비주들 중에서 점점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HBM용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3월부터 공급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장비사 중에 유일하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모두에게 HBM용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한테는 납품한다는 소식이 아직은 공식화되진 않았고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PSK홀딩스는 세 군데에 다 납품을 하네요. 그리고 이익률만 봐도 상당히 좀 한미반도체만 우리가 많이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것 같은데 PSK홀딩스도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분기에 37%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가 37%고요. PSK홀딩스는 40%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380억, 영업이익이 154억 나오면서 한미반도체하고 뒤지지 않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지지 않는 게 아니라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좀 HBM용 장비 중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콜테스트 중인 다른 업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되고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 이렇게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이 메모리 업체들의 캐펙스 확대가 지속이 되면 P와 Q가 동시 상승하는 이런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는데 넷마블은 오늘 혼자 거의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크래프톤,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 2, 3%씩 다 상승하는 와중에 넷마블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이제 신작 효과가 5월 8일에 출시가 됐었던 게임이죠. 신작 효과로 5월 초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레포트가 한 5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조금 전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나운랩 출시 첫날에는 매출액으로 140억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썼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신작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파르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실적이 라는 전망을 신한도 그렇고 유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 기대도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할 만한 신작이 부재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근데 넷마블은 사실 비용 구조를 보면 다른 게임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 개발 그리고 퍼블리싱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 수수료 30%대 그리고 마케팅비 한 10%대에서 변동비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요 나운랩 게임도 웹툰 IP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IP를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수료 비중도 더 높겠죠. 그래서 변동비 비중이 한 60%대로 알려졌습니다. 타사가 한 40%라면 한 20%포인트 더 높은 변동비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신작 게임을 발표하고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변동비도 같이 따라서 60%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이 마진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비교가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구가하고 있는 게임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넷마블이 영업 적자를 몇 해 기록을 했는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흑자 났던 때만 보더라도 OPM이 한 5%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상장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아마 비용 구조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인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넥슨은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요거 모바일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앱스토어 기준으로 매출과 다운로드 수 모두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거 한 2008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를 했던 게임인데 여전히 스테디셀러죠. 요거 개발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영업이익이 8천억에서 1조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던전 앤 파이터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네오플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거짓말 같을 정도로 마진율이 높은데요. 매출이 9천억 정도면 영업이익은 7천억 정도입니다. 네, 이 영업이익률 계산을 안 해봐도 거의 들어오는 매출 전부 다 순이익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업체들도
그간에 많이 좀 하락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약세는 보였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안 보였는데,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연말에 신형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된 2170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기존 제품하고 대비해서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중국산 제품을 쓰다가 신형 배터리에는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재료만 양산을 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테슬라 벤더로 추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뭐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데에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업체들한테 새롭게 이제 고객사로 추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시적 기대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는 아닌데 가끔씩 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이고, 두 번째는 SK 최태원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민희진 대표 해임 여부는 아직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시각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만 말씀드리면, 하이브는 지금 이제 이 자회사 어도어에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 해임을 건의를 하려고 하는 와중이죠. 근데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 반대해서 법원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고, 오늘 이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 내일 이제 임시주총을 열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뭐 해임 확정이 되면은 뭐 그동안 악재 해소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본업으로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존의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고 마음이 상했을 텐데요. 이제는 조금 본업에 집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3심까지도 가겠지만 일단 2심 결과가 1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고, 이게 오늘 SK 주식회사 주가가 9% 급등하는 데 영향을 좀 끼쳤기 때문에 원래 안 다루려고 했는데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심 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0억 정도를 지급을 하라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노소영 관장은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주식 재산 분할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SK 주식 지분 가치가 이때까지 많이 상승하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 재산 분할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린 다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심 결과가 나왔는데, 2심 재판부와 다르게 주식도 분할 대상이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속보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산 분할 금액이 무려 1조 3,800억입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재산 분할해줘라 라고 오늘 2심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추가로 위자료 1심 때는 1억이었는데 20억 원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졌습니다. 1심과 달라진 핵심 이유는 노소영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노소영 관장보다는 그 아버지인 전 노태우 대통령이 무형적인 도움을 또 줬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비자금 한 300억 정도 규모가 92년도에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활용이 됐다, 이런 등등의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주가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자회사 주식도 뭐 일부 상승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확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추정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SK 배당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조 4천억이라는 재산 분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배당을 조금 늘려서 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에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경영권 분쟁을 기대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지배력이 약해지니까 지금 SK 보유한 지분 가치가 최태원 회장이 2조 원가량이 되는데 1조 4천억을 줘야 되면 SK 주식도 굉장히 많이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배력이 약해지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처럼 뭐 대규모 사모펀드가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사주가 25%나 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아마 경영권 분쟁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이제 걱정해오던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재료소멸로 이렇게 반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SK지분 오버행 이슈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 SK지분 2조 원 가량 중에서 많은 부분을 좀 떼어줘야 될 텐데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지분을 받아가면 요건 나중에 좀 매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 예전에 기대감 들어서 많은 이제 저평가 지주사들도 주가가 상승할 때 SK도 굉장히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SK가 거의 뭐 대기업 그룹사 중에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무려 25%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자를 합한 지분율 25%, 자사주 25% 합쳐서 50%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 경영권을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다만 25%나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좀 소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간에 있었는데 이번에 재산 분할로 많이 좀 현재의 지배력이 좀 더 약해진다라고 보면 지금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류업 측면에서는 조금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거 결과는 이제 2심일 뿐이고 앞으로 3심도 가야 될 테니까 당분간은 뭐 더 이상 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오늘까지 이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1%대나 크게 좀 하락을 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5월이 마무리되는 이제 내일은 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